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기소돼서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역사적인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에 가담한 일당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설계자는 내가 맞다고 자신 있게 밝혔습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게 바로 입법 내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입법 내란인 것입니다. 민주당 정부 때 12건의 무차별 탄핵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를 다 헤어보면 2199일인데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309일 조지호 한 명 빼놓고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이게 바로 입법 내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란을 저질렀어요.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이 바로 내란입니다. 장경태 의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무슨 국민의힘 해산을 얘기를 해요. 이것이 그래서 다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한 거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권력 서열을 제가 불려드리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 개딸입니다. 2위는 김어준, 3위가 정청래, 4위가 김현지, 5위가 이재명 이렇게 됩니다. 아니 어떤 근거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가 권력에선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인사권도 사실상 김현지한테 휘둘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고 오호. 당과 관련한 문제는 사실은 정권이 출범하고 당이 있으면 그 당은 사실상 대통령이 좌지우지하게 돼요. 예예. 그렇잖아요. 원래는요. 왜냐면 뭐 장관도 시킬 수 있고 또 당에서 뭐 예산이나 이런 것도 편성할 예, 예, 예. 때도 정부에서 해주고 예. 대통령 눈치를 다 봅니다. 네. 근데 지금은 다 정청래 눈치를 보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소비 쿠폰과 같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냉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겠죠. 네. 소비 쿠폰이 뭐 발행된 이후에 잠깐 동안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 한 달 다 지나가서 그러니까 소비 쿠폰의 이 사용이 다 끝난 이후의 결과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제자리 걸음이었거나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떨어진 매출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서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쿠폰이 잠깐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이게 검증되지 않은 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13조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더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랐을 때 가장 많이 피해 보는 계층들이 서민계층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선심성으로 소비 쿠폰을 남발해서 어떤 뭐 환심을 사기보다는 정말로 민생 정책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야 뭐 야당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의 역사에 항상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감에 출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멈춰주세요. 시간 멈춰주십시오. 뭐 재판 안 받았습니까? 김용원이라는 이름을 김현지로 바꾸면 똑같은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현지 실장은 국감 첫날 10월 13일 단말기를 2차례 바꿨습니다. 또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비서 재발언 시간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라니까요 지금. 끼어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재발언 시간입니다. 국감에서 김현지 씨 출석을 요구한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의 역사에 항상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감에 출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멈춰주세요. 시간 멈춰주십시오. 뭐 재판 안 받았습니까? 사전투표제, 국민 편의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편의보다 투표율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입니다. 오늘은 사전투표제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근간입니다.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제도, 가장 높은 수준의 국민 신뢰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논란은 선거 때마다 반복됩니다. 투표에 대한 작은 의혹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선출된 권력의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입법부는 사전투표제를 편의성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젠 제도적 신뢰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 편의성을 후보자에게 법이 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본투표를 이틀간 진행하는 48시간 투표제 등을 실시한다면 투표자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줄임과 동시에 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와 같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입니다. 사전투표제, 국민 편의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편의보다 투표율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총 정가 합계가 31범입니다. 총 정가 합계가 31범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대통령의 인사의 안목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참 안목이 높은지 어떤지 우리 정부의 내각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국무위원과 대통령실은 수석들만 인적사항이 공개되기 때문에 확인된 사람들만 봤을 때 총 정가 합계가 이재명 정권은 총 정가 합계가 31범입니다. 비서관들까지 다 알려지면 행정관들까지 알려지면 한 100범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자정부가 아니라 전과정부죠. 31범인데 이게 아이스크림이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전과정부가 되노니 온 국민들이 부끄러워서 참 낯이 뜨겁습니다. 그 대장동 주민과 성남 시민의 피눈물이 서려 있는 7천억 원을 이재명 정부는 국가 기속이 아닌 대장동 범죄자 일당에 기속시켰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끝내 포기했습니다. 그 결정으로 7,800억 원의 범죄 수익은 국가가 아닌 범죄자들의 손에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장동 주민들의 피눈물은 다시 한번 땅을 적셨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그들의 억울함을 전하며 울먹였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닙니다. 국가가 스스로 정의를 포기한 결정이었습니다.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국민 눈치를 안 보고 왜 계속 중국 눈치를 봐요? 왜 우리 국민 우선이 아니라 왜 계속 중국인 우선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걸? 중국 비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중국 비판하고 욕하면 이제 5년 징역 당할 수도 있어요. 징역. 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지금 집회하고 있는 청년들 다 집에 집어넣겠다는 법인가요? 청년 말살법입니까 이거? 네, 대한민국 우파 청년 말살법이에요? 이것도 이때까지 지금 30년을 넘게 이 좌파 세력들 반일, 현미, 혐일 온갖 집회 다 하지 않았어요? 이거 공평하게 적용할 건가요? 진짜로 이거 공평하게 적용합니까 이거?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국민 눈치를 안 보고 왜 계속 중국 눈치를 봐요? 왜 우리 국민 우선이 아니라 왜 계속 중국인 우선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걸?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어떤 법이든 국민의 목소리를 막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바른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김현지 부서실장 얘기 나오자마자 민주당 의원님들이 일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게 성역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반드시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막연한 의혹 제기가 아닙니다. 일단 그 음성 파일이 나왔어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 있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PC 교체를 직접 지시하는 장면이 녹음이 됐습니다. 이게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백강현 씨가 또 그 전화 녹취를 또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신분이 경기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입니다. 경기도 공무원이 대선 자금에 대해서 논의하고 6천만 원 정도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수백억의 대선 자금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김용 재판 과정에서 그 위증을 교사했던 사람들과 김희읍지옥과 만나서 상의하라는 메시지가 지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김희읍지옥이 누구겠습니까? 김현지 부속실장 외에는 없는 거예요. 부속실장 불러서 성역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논의해 주십시오. 윤석열은 검사 인사했다고 욕먹고 이재명은 전과 인사에도 조용하다. 윤석열 정부의 검사 출신 기용, 언론은 검찰공화국이라며 난리 났죠. 그런데 이재명은 총전과 33범의 인사라인 뇌물 선거법 위반 횡령, 음주운전 전력자까지 요직에 기용. 이건 전과 공화국 아닙니까? 이에 관련한 서지영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권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총 정과 33범입니다. 몇 시간 만에 바로 이 범이 추가됐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사 인사는 부패고 전과 인사는 개혁입니까? 지금까지 바른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십시오. 왜 9월 통계가 없다고 거짓말하고 거짓말한 8월 적 통계만 없습니다. 썼습니까? 거짓말한 거잖아요. 어떤 거짓말 있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을 우리 때 해명 자료 국토부에 8월 통계밖에 없다 그러셨잖아요. 8월 당시에 통계밖에 절차에 없어서 들어갈 때 예외 규정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정책심의 들어갈 이거 때는 그 저희가 자료가 행정소송할 없었다고 말을 거고요.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중대 위법하면요. 중대 명백하게 위법하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가처분 성격의 효력정지 신청도 이거는 패소할 겁니다. 제가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회를 해가지고 당장 다음 주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넣을 겁니다. 법원 판단 한번 넣으세요. 받아보시죠. 너무 돼요. 10월 16일에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죠.
천하람 의원은 11호 대책의 9월 통계가 누락됐다며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은 심의위원회와 의결 당시 9월 자료가 없었다는 핑계만 되풀이했습니다. 이런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대책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바른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